잠시 후에 오후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당선자 윤곽은 오늘 자정쯤에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새 정부 첫날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내일 오전 6시쯤이면요. 개표가 한 100% 완료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 8시 전후로 중앙선관위 전체 회의가 소집됩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땡땡땡 이렇게 결정한다 라고 선언하고 의사봉을 땅땅땅 3번 두드리면 이제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뭘 하느냐? 합참의장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합참의장.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의 대선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에게 임기가 넘어가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부로 국군 통수권도 당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한 소통을 하실 것이고요. 최단 시간 내에 합참 등으로부터 대비 태세 또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상황 등을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변호사님, 지금 이제 내일 중앙선관위원장이 땅땅땅 두드리면서 21대 대통령 누굽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군 통수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권이라는 거는 정말 1분 1초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파면 선고할 때 시간 확인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바로 권한대행으로 딱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의사봉 딱 두들기면 그 시간부로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1초도 공백 없는 취임이 된다. 예전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닉슨이 사임하고서 백악관을 떠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후임자가 대법원장한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그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에어포스 원의 신호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일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모든 거의 권한도 취임하는 사람한테 의사봉 딱 두들긴 순간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군 통수권 이양이다. 합참의장의 전화를 받아서 지금 북한군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받는다는 겁니다. 이후 신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가 2017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그때도 이제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치러진 그때를 좀 참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대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인수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취임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에 즉시 취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전례라고 할 수가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 사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게 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첫 번째 행사의 일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이 전례에 따른다고 한다면 국립현충원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예. 현충원에 방문해서 예를 갖춘 다음 그 다음으로 국회로 이동해서 로텐더 홀에서 간이한 취임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취임식 현장에 아마 5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취임식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야 정치라든가 각종 각부 요인들이 아마 참석을 해서 취임식을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취임식을 한 이후에는 곧바로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할 텐데요. 그 집무실이 어디로 될지 후보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뭐 지금 용산 아니면 뭐 우리 집에 봉천동 우리 집에 있든지 그밖에 없지. 청와대는 이미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업무를 보려면 집무실로 가야 되는데 그 집무실이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 대변인? 네. 저는 이게 어쨌건 우리가 어쨌건 선출했던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이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용산이라는 공간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청와대를 3년 동안 출입하면서 그때는 그 비서실까지도 하루에 2번씩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었고 안에 구조를 잘 알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 그 안에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정말 공간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하는 곳하고 비서들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여행이에요, 여행 가려면. 그리고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비서동까지도 또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 구조에서는요. 소통과 대화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 우리 5명 앉아 있잖아요. 6명인가요? 저까지 6명. 요렇게 여기서 요기하느냐도 예. 이것도 사실 관계와 서로 대화에 영향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저는 청와대라는 구조는 그건 잘못됐고 그 공간을 옮긴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임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는 전임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돌아가? 저는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떤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통령이 되든 저는 그 결정은 그대로 존중하고 그 안에서 다시 잘못됐었던 것을 문제가 됐었던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어쨌든 그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제가 서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특집이어서 앉아서 이게 시청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예. 옆에서 이렇게 호대변이 가까이 뵈니까 이게 훨씬 좋은데요. 훨씬 근데? 좀 이렇게 소곤소곤 또 얘기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우리 강부대 의원님. 근데 이제 전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청와대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직무를 보기 위해서 최적화해서 만든 것이고 또 직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방어 태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와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용산에 대통령실을 쓰게 되면은 한남동 관저도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연락 한 번 안 되더니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샤넬백 바꾸러 갔을 때는 또 그 동네 인테리어 업체 그 관련되신 분이 같이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은 국방부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집권자, 권력자는 그 어떤 국방부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리 놔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전임 정부가 마냥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청와대로 다시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 여쭤보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용산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청사에 있다가 세종 집무실로 가겠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청와대가 좋았다, 뭐 용산이 좋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닌 게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계속해서 옮겨갈 겁니까? 그러면 혈세 얼마씩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특히 용산으로 가실 때 어떠한 국민적인 논의를 한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계속 서로 바꿔나가게 되면 정말 수천억 세금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지 말고 저희 세종에다가 행정수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세종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놓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누구든 거기 가가지고 좀 일할 수 있도록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일할 수 있는 시대에 그렇게 장소가 크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금 좀 아끼면서 장소는 세종시로 좀 정해서 가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